엄지가 가라앉은 다음 날 지혁은 손등의 상처를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웃기다 싶었는데요. 아프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욱신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인하던 마음이 주먹을 꽉 쥔 순간 너무 또렷하게 살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성재의 눈가가 붉어진 채로 자신에게 달려오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그 표정 속에는 분노만 있지 않았고 오래 참아온 미안함과 두려움 같은 게 뒤섞여 있었던 거죠.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생각이 지혁의 가슴을 두들기고 있었고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간다는 다른 목소리도 같은 세기로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 시각 성재는 거울 앞에서 셔츠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있었는데요. 어깨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색해서 결국 셔츠를 벗어 세탁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에게 싸움은 늘 지혜 없는 해결책이었고 그래서 피하려고 애써왔는데요. 이번만은 피하지 못했죠.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생각해보니 우정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감추고 사는 건 더 비겁하다고 성재는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말하자. 어떤 결과가 오든 정면으로 받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보는데 정작 은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니 엄지가 멈칫했죠. 화면 속 이름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은호는 두 사람의 싸움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이 어제 둘이 한판 했다더라 하고 툭 던졌을 뿐인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은호는 괜히 커피를 진하게 내렸다가 손님에게 미안하다고 다시 내려주고는 숨을 고르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말해봤습니다. 괜찮아,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나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마음이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지혁이 웃을 때 양쪽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던 모습, 성재가 고민을 말할 때 왼손 엄지가 컵 가장자리를 쓰다듬던 습관, 생각이 조용히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는데요. 두 사람 중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일은 두 사람을 잃을 위험을 동시에 떠안는 일 같아서 은호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미루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에게 필요한 숨 고르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지혁은 이상철이 탁자에 펼쳐놓은 이력서 더미를 보게 되는데요. 이름과 경력란이 빼곡했지만 마지막 줄에 자기소개만 비어 있었죠. 이상철은 이 나이에 내가 뭘 소개하냐 하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좀 쓸쓸했어요. 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버지, 그 회사 면접 제가 같이 가볼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철은 내가? 내일이나 잘하지 하고 고개를 내저었는데요. 그 말 앞에 걸린 잠깐의 침묵이 둘 사이의 공기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둘은 오래전부터 불편한 질문들을 피해왔는데요. 이상철은 아들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속으로는 언제까지 비혼이니 자윤이 하는 말 뒤에 숨을 건가 하는 답답함이 있었고요. 지혁은 아버지의 책임감이 때로는 무거운 기대가 되어 자신을 고유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느낀 때가 덜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생각할수록 말의 시작점을 잃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성재는 은호를 찾아가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 미안하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피하고 싶지 않았어. 은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성재의 말에서 변명 같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성재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더 중요한 걸 꺼냈습니다. 사실 내가 카페 걱정할 때마다 내가 뒤에서 좀 도왔었다. 거래처 연결도 임대인 설득도. 대단한 일은 아니었는데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제야 은호는 몇 달 전 거래처가 갑자기 원두 단가를 낮추어준 이유,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쉽게 허락한 이유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움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당혹감이었는데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는 질문이 저절로 튀어나왔고 성재는 내가 스스로 해낸다는 믿음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다만 무너지지 않게 뒤에서 버팀목만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은호는 대답 대신 당분간은 각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고 정리했죠. 사람의 마음은 고마움 하나로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두 사람은 동시에 배우고 있었어요. 한편 이상철의 재취업 시도는 좀처럼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면접관은 경력에 감탄하면서도 팀과의 유연한 협업을 강조했고 이상철은 유연하라는 말이 결국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비에 젖은 전단지가 발끝에 붙었는데 그 위에 적힌 문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청년 창업 멘토링. 이상철은 휴대폰으로 번호를 입력하다가 결국 지웠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멘토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지역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자격을 묻는 동안 저 녀석은 혼자서 싸우고 있었겠지. 이상철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탁자 위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는데요. 자기소개란에 오래 버틴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걸 배웠다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라고 적어 넣었어요. 글자를 쓰는 동안 얼굴 근육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은 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으면 잠깐만 볼 수 있을까? 은호는 오래 망설이더니 짧게 답했어요. 늦지 않게 와. 만나자마자 지역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너 좋아해. 어제야 겨우 알아챘는데 아는 순간부터 변명할 수가 없더라고. 은호는 대답을 바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여가 내 마음이 고마운데 나는 지금 나 스스로가 조금 불안해. 어느 쪽이든 급히 결정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깊게 줄 것 같아.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여기서 밀어붙이면 그건 마음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일이 좀 힘들어. 나도 그게 자꾸 마음을 흔들어. 은호는 잠시 놀랐습니다. 지역이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둘은 그날 사랑에 선명한 답을 내지 못한 대신 서로의 삶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화가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방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합의한 느낌이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파문이 생겼습니다. 지역이 다니던 외주 프로젝트에서 예산이 끊기면서 팀이 해체된 건데요. 지역은 괜찮다. 내가 잠깐 쉰다고 세상이 무너지진 않는다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은 꽤 흔들렸습니다. 이상철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저녁상을 더 차분하게 차렸고 숟가락 소리만 유난히 선명했죠. 그날 밤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처음으로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지여가 내가 말하는 자유라는 게 누구도 붙잡지 않는 걸 말하는 거냐? 아니면 붙잡히더라도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을 잃지 않는 걸 말하는 거냐? 지역은 그 질문이 마음을 찌르는 걸 느꼈습니다. 둘 다요. 그런데요, 가끔은 둘 다 아니게 되더라고요. 이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가 붙잡혀도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했어. 대신 내가 고른 밧줄이면 좋겠다고.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말에 지역은 오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가 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가 분명했고 그 신호가 이상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 주말 또 다른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동네 축제가 열렸고 은호의 카페는 임시 부스를 마련해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성재는 약속대로 멀찍이서 돕다가 급히 필요한 물류를 차에 싣고 와서는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역이 봤고 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색한 평화가 맺히는 듯 했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르르 흩어졌고 부스는 젖었고 커피는 미지근해졌습니다. 은호는 허둥대며 물건을 챙겼는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급히 다가와 사장님, 여기 지갑. 누가 떨어뜨리고 갔다. 하고 외치더라고요. 은호는 습관처럼 혹시 신분증을 하고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낯익은 명함이 나왔습니다. 청년 창업 멘토링, 총괄 코디네이터 박성재. 은호는 순간 멍해졌어요. 성재가 왜 이 명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질문이 연쇄로 터졌습니다. 성재는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려고 했어. 내가 그 프로그램 통해서 내부 수지원을 연결했거든.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불편해할까봐 숨겼다. 그 말은 솔직했는데 동시에 어떤 경계선을 넘어선 느낌을 남겼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고마워.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나를 돕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 뒤에 서늘한 그림자가 따라붙었죠. 우정과 사랑의 선이 더 또렷해지고 있다는 신호였는데요.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상철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는데요.
자신이 예전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가 스타트업으로 옮겨 청년 멘토 자리를 제안한 겁니다. 이상철은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지만 후배가 덧붙인 말에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선배, 우리 팀에 26짜리 엔지니어가 있는데 기술은 좋은데 버티는 법을 몰라요. 선배가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이상철에게 집요하게 남았습니다. 버티는 법. 그건 자신이 평생에 걸쳐 익힌 가장 아끼는 기술이었거든요. 그는 제안을 수락했고 첫 미팅 자리에 지역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차피 시간 있잖아. 같이 들어보고 내 생각도 듣자. 예상 밖의 제안에 지역은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아버지가 스스럼 없이 가치를 말한다는 사실이 낯설고 조금 좋았습니다. 그 미팅 자리에서 작은 반전이 생겼습니다. 스타트업 대표가 바로 성재였어요. 성재는 난감해하면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르신, 후배가 저죠. 그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멘토 자리 제안한 사람 저였습니다. 이상철은 예상 못한 인연에 놀라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세상이 좁지. 그 자리에 앉은 세 사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아들의 친구 은서로 다른 이유로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호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신 일과 책임, 실패의 후유증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 사이사이 웃음이 박수처럼 튀어나왔어요. 지역은 그 시간 동안 성재를 경쟁자만이 아니라 같은 시기를 건너는 또래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걸 그는 이제 조금 이해한 거죠. 그러나 긴장은 다시 한번 높아집니다. 멘토링 프로젝트의 첫 과제가 예산 삭감으로 틀어질 위기에 놓였고 성재는 촉박한 마감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외부 스폰서를 더 끌어와야 했는데 가장 빠른 길은 은호의 카페를 지역 후원사 명단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은호에게 혹시라도 부담을 줄까 망설이던 성재는 결국 두 사람 은호와 지역을 모두 불러 투명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지금 회사 일 때문에 선택해야 해. 은호야, 내 카페가 공식 후원사로 들어오면 행사 살릴 수 있어. 대신 내가 여기에 얽히는 순간 우리 셋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먼저 솔직히 묻고 싶어. 너는 괜찮겠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은 성재의 시도를 고지곳대로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것, 그게 이번만큼은 중요했거든요. 은호는 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도울 수는 있어. 다만 내 이름이 전면에 나가는 건 원치 않아. 내 직원들에게도 설명해야 하고 손님들에게도 약속한 게 있어. 익명 후원 조건이면 맡아볼게. 그 답은 성숙했고 셋 모두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익명 후원으로 행사가 가까스로 살아났을 때 두 번째 반전이 조용히 배달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누군가가 후원 내역을 올렸고 익명이라던 표기가 지워진 채 은혼의 카페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달렸고 사랑 싸움에 장사 끼워 넣냐 같은 악의적인 말도 섞였죠. 은호는 그 글을 보고 잠깐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지역이 먼저 전화해 말했어요. 내가 정리할게. 내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정리하자. 성재도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 커.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마무리할게. 둘은 드물게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셋은 함께 커뮤니티 관리자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게시글은 수정되었고 익명 후원은 원래대로 복구되었는데요. 돌아오는 길 은호는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오늘 알았어. 선택은 결국 지금의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당분간은 누구의 연인으로 불리기보다 나로 불리고 싶어.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성재는 그 웃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거절인지 유해인지 둘 다 알 수 없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불확실함이 어젯밤보다 덜 아프더라고요. 아마도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들 옆에서는 아픔도 자리를 좀 줄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역은 아버지와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상철이 갑자기 물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 이름이 은호였지? 지역은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철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젠가 밥 한 끼 같이 먹자. 내가 고른 밧줄이 어떤 건지 아버지도 궁금하네. 그 말에 지역은 짧게 대답했죠.
아직은 제가 고른 밧줄이 제 손에 맞는지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언젠가요? 둘은 소리내 웃었습니다. 라면 국물은 짰는데 마음은 희한하게 담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재는 혼자 카페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반짝이는 조명이 새어나오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가볍게 부딪히는데요. 그는 핸드폰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이 더 이상 숨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그가 화면을 껐을 때 얼굴엔 오래간만에 후련한 표정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이 잃을지도 모르는 것과 얻을지도 모르는 것을 같은 무게로 저울에 올려보았습니다. 이전의 성재였다면 그 저울을 깨버렸을 텐데요. 이번엔 끝까지 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더라고요.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역은 여전히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발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중이고요. 성재는 솔직함이 관계를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몸으로 익히는 중입니다. 은호는 타인의 기대를 돌려놓고 자기 이름을 다시 크게 부르는 연습을 하고 있고, 이상철은 버티는 법의 다음 장 함께 버티기를 배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전개는 누가 누구의 손을 먼저 잡느냐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손을 제대로 쓰는 법을 익힌 끝에 다시 마주치는 순간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저녁 또 하나의 작은 파동이 예고됩니다. 멘토링 프로젝트의 데모데이 발표자로 팀은 뜻밖에도 이상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버틴 사람의 언어가 제일 설득력이 있다. 그 무대에 선 이상철은 준비한 원고를 접고 이렇게 말할 예정입니다. 젊은 친구들이여, 오래 버티는 기술은 혼자서는 배울 수 없다. 버틸 이유를 서로한테서 찾아라. 그 말을 지역이, 은호가, 성재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듣게 되는 순간 세 사람의 마음에도 작지만 견고한 매듭이 하나씩 생길 겁니다. 그 매듭이 어떤 모양의 인연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세 사람 모두 어제의 방식으로는 내일을 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정은 언제나 다음 장의 첫 문장을 부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 다음 회차에서 지역은 아버지의 발표를 바라보며 자신의 일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될 텐데요. 아마도 그는 프로젝트 해체를 좌절로 남기지 않고 새로운 팀을 꾸려보려 할 겁니다. 성재는 익명 뒤에 숨는 지원을 전면의 협력으로 바꾸고 관계의 조건을 스스로 정리하겠다고 결심할 거고요. 은호는 카페의 밤영업을 늘리며 자신의 이름으로 여는 작은 토크 자리를 만들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 자리의 첫 손님으로 아마도 어떤 밤에는 이상철이 오겠죠. 버티는 법에 대해 말하러. 다른 밤에는 서로 어색한 두 남자가 함께 앉아 질투를 건너는 법에 대해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가 웃음이 될지 눈물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의 싸움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을 꺼내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 고백들이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제 남은 건 각자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견딜 만큼 성숙해지는 일뿐인데요. 성숙함은 늘 조금 느리고 대신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될 이유도 바로 그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에 있습니다. 싸움은 흙먼지 속에서 시작했지만 다음엔 아마 맑은 공기 속에서 마무리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가 누구의 손을 먼저 내밀었는지 화면에는 나오지 않겠죠. 다만 서로의 손등에 남은 옅은 상처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걸어왔는지 조용히 증명해 줄 겁니다. 지역은 고백을 한 뒤에야 마음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가 평화는 아니었는데요. 마치 파도가 멈춘 뒤 바닥의 돌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돌처럼 무겁게 눌러놓고 지나쳤던 감정들이 줄줄이 드러나더라고요. 좋아한다는 말이 이렇게 뒤늦게 입 밖으로 나올 줄은 지역도 몰랐습니다. 늦었다는 자책이 올라오다가도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바로 뒤를 따라붙었죠. 성재는 며칠간 연락을 줄였습니다. 일부러 그랬다기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말을 가다듬어야겠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예전의 성재였다면 바로 달려가 화해를 요구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감정은 진실해야 하지만 진실을 전하는 방식까지 무겁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성재는 은호의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을 일부러 저녁 영업이 끝난 시간에 맞췄습니다. 불 꺼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서
문 손잡이를 잡기 전까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은호는 두 남자의 마음이 선명해졌다는 사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지역의 단정한 고백이 주는 안정감과 성재의 오래된 배려가 주는 익숙함 사이에서 마음이 방향을 바꾸곤 했습니다. 은호는 그 흔들림을 억지로 다잡지 않았어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거든요.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랑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지를 보고 싶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은호는 말끝마다 미안함을 붙이지 않았고 대신 상황을 설명하고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조금 더 갖자라는 말이 회피가 아니라 선택의 일부라는 걸 세 사람 모두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던 밤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멘토링 데모데이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외부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불참 통보를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대체 심사위원으로 지역문화재단 큐레이터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은호 카페의 작은 전시를 몇 번이나 도왔던 인물이었어요. 익명 후원 논란이 채 가라앉기 전이라 혹여 오해가 이어질까 모두가 긴장했는데요. 성재는 회의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관련 인물과의 개인적 친분은 없다. 다만 지역 내 활동이 겹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상철은 덧붙였어요. 심사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남는다. 과정에 누구나 들어와 볼 수 있게 하자. 그렇게 공개 리허설을 열기로 했고 그 리허설 날 은호도 객석 맨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 지역의 발표는 놀랄 만큼 차분했는데요.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길게 설명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이야기했어요. 멈춤은 끝이 아니고 방향 확인이더라고요. 그 한 문장에 객석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성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다가 슬며시 웃었습니다. 경쟁자처럼만 보이던 지역이 같은 무게를 드는 사람으로 다시 보였거든요. 발표가 끝난 뒤 휴게 공간에서 잠깐 마주쳤을 때 성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괜찮았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만든 판 위에서 말했으니까 더 조심했지. 둘의 대화는 짧았는데요. 그 짧음 속에 묵직한 화해의 여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화해는 선언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작은 습관으로 시작되더라고요. 그 무렵 은호에겐 혼란을 더 지혜롭게 다루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은호는 스스로에게 과제를 내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카페 문을 열어 밤 산책 토크를 열기로 한 겁니다. 주제는 매번 다르게 잡았는데요. 멈춘다는 것, 질투를 다루는 법, 고맙다는 말의 무게 같은 거였어요. 첫 번째 토크에서 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제 마음의 방향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요, 확신이 없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말들이 대신 들어오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지역도 성재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나눴고 은호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또 기록했어요. 누군가의 서툰 고백이 은호의 마음속 논리를 조용히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내 마음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일이더라고요. 그날 밤 은호는 종이에 그렇게 적어두었어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데모데이 전날 프로젝트를 후원하던 한 기업이 내부 사정으로 협약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거든요. 행사 취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성재는 책임자였고 그는 당장 뛸 곳이 많았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가 최소한의 품위를 가르는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은우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너를 다시 끌어들이고 싶진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가진 커뮤니티 힘이 필요해. 그 말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걸 성재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거절해도 된다. 나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다만 내가 나를 신뢰한다면 우리의 신뢰가 이 일에도 닿을 수 있게 한 번만 힘을 빌려달라. 은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은 전면에 나오지 않는 거, 그리고 이번 일로 나나 당신이 공격받을 경우 사실을 감추지 않는 거. 공적인 비판을 피하려고 사적인 관계를 숨기지 않는 거.
성재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 그렇게 커뮤니티를 통한 소액 후원이 빠르게 모였고 작은 기부들이 구름처럼 닥쳐오더니 어느새 큰 비가 되더라고요. 지역도 그 흐름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지역은 SNS에 짧은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는 실패한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로 서로를 기억해요. 해시태그도 달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뜨리지 않았지만 그 문장은 이상하게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밤산책 토크에서 만난 이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했고 그 파장은 생각보다 컸어요. 그날 밤 늦게 은호는 조용히 지역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의 말이 사람들을 움직이더라고요. 지역은 짧게 답했어요. 내가 먼저 말하기 시작했잖아. 그 말이 고백처럼 들렸지만 둘 다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하는 배려가 오히려 더 깊은 친밀함을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데모데이는 결국 무사히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열기는 뜨거웠는데요. 발표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 한 기자가 불쑥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익명 후원 논란, 그리고 사적인 관계 얽힘, 오늘 행사에 영향 없었다고 보나? 공격적인 어투는 아니었는데 질문에 깔린 의심이 분명했어요. 성재가 나서려는 순간 지역이 먼저 한 발 나갔습니다.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절차를 더 열어 젖혔고 기준을 더 엄격히 했어요. 개인의 관계가 공적인 평가를 흐리지 않는 방법은 숨기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보고 듣게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기자는 추가 질문을 하려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철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이놈 잘 컸네 하고 혼잣말처럼 웃었죠. 행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같은 골목 다른 자리에서 각자의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묘하게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떠올렸습니다. 은호는 고마움이 사랑이 되는 순간을 생각했고 지역은 사랑이 책임으로 바뀌는 순간을 떠올렸고 성재는 책임이 배려의 다른 이름이 되는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셋의 생각은 다르면서도 한 지점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지점이 바로 다음 전개를 불러냈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오래 미뤄둔 감정의 대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데모데이 다음 날 성재가 먼저 연락을 보내왔거든요. 오늘 밤 카페 문 닫을 때 맞춰서 잠깐 얘기하자. 은호는 수락했고 지역에게도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재랑 얘기할게요. 그동안 못한 얘기 정리하는 자리예요. 지역은 잠깐 침묵했다가 차분히 말했죠. 그래요. 다녀와요. 돌아올 방향이 필요하면 내가 등불은 들고 있을게요. 그 말은 이상한 평온을 주었고 은호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 밤 성재는 자신의 오래된 불안을 처음으로 순서대로 꺼내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잘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자꾸 도와주고 싶었어. 도와주면서도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욕심이 섞였다는 걸 이제야 인정해. 성재의 목소리는 흔들렸는데요. 흔들림 속에 솔직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나에게 요청하지 않는 도움은 내가 먼저 제안하되 거절하면 거기서 멈출게. 더 이상 숨은 배려를 빌미로 너와 가까워지지 않을 거야. 은호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 고맙네요. 그리고 나도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옆에 서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그 차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엉뚱한 기대에 다칠 것 같아서요. 성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상처가 덜 아프게 말해줘서. 같은 시각, 지역은 혼자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라면을 끓이며 불렀는데 지역은 조금 있다가요 하고 웃었죠. 하늘이 맑아서 별들이 보였는데요. 지역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먼저 선택받는 사랑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선택하는 사랑인가? 대답은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역은 내일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고백의 다음 장은 고백을 지키는 방식으로 써야 하니까요. 그는 성재와 얽힌 오해의 기록을 스스로 해제해보기로 마음먹었고 은호에게는 서두르지 않는 안부를 가장 먼저 건네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 라디오에서 은호의 밤산책 토크를 코너로 제안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작은 카페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고 PD가 길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은호는 고민 끝에 수락했는데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고 올 수 있는 열린 코너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보다 손님들의 이야기가 먼저 불리면 좋겠어요. PD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첫 방송 날짜가 정해지자 동네는 조용히 들썩였고 그 들썩임이 누군가의 마음은 또 조용히 흔들었어요. 지역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방송, 내가 커피 트럭이라도 보낼까요? 은호는 웃으며 답했죠. 대신 첫 손님으로 와줘요. 멈춘 다음 시작하는 법 얘기, 그건 당신이 잘하잖아요. 지역은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는데 그 하나가 기묘하게 깊은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라디오 첫 방송을 준비하던 주 성재는 스스로에게 작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도와주는 방식 점검표를 만들었거든요. 제안은 명확하게, 결정은 상대가, 결과 책임은 함께라는 세 줄짜리 원칙이었어요. 그것을 종이로 출력해 책상 맨 앞에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마음이 자꾸 앞지르려는 순간에 손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 변화는 일에도 좋았고 관계에도 분명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원들이 의견을 더 자유롭게 내놓기 시작했고 개인의 시간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성재는 그 시간을 모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래 미뤄둔 취미를 꺼내 어설프게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서툼이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라디오 첫 방송날 작은 반전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생방송 시작 10분 전에 기획했던 손님이 갑자기 못 오겠다는 연락을 해온 거예요. PD는 얼굴이 하얘졌고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체 손님을 구해오려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났는데요. 그때 지역이 조용히 스튜디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늦지 않았죠? 은호는 놀람과 반가움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PD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지역이 첫 손님이 되었고 방송은 시작되었어요. 마이크 앞에서 지역은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모데이에서 했던 말을 더 천천히 풀었어요. 어떤 실패는요, 실패가 끝난 뒤에 비로소 이름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멈춘 시간이었는지, 돌아온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함께 앉아줬던 시간이었는지. 은호는 조용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옆에 앉아준 사람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역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는요. 그런데요, 오늘은 그냥 고마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고마움이 너무 오래 머물면 언젠가 사랑이 되기도 하니까요. 라디오 부스 안에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고 청취자 게시판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올라오지 않더니 이내 빗방울처럼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괜히 울컥했어요. 나도 오늘 누군가 옆에 앉아줘야겠어요. 고마움이 사랑이 되지 못해도 괜찮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그날의 방송은 오래 기억될 무언가를 남겼고 세 사람의 마음에도 같은 울림이 생겼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은호는 스튜디오 복도에서 지역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요. 와줘서 고마워요.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야말로 초대해줘서 고맙죠. 그때 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송 잘 들었어. 두 사람 좋았다. 덧붙인 말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다음 회차에 내가 손님으로 갈게. 숨지 않고 돕는 법 얘기, 나도 할 말이 있더라고. 은호는 웃으며 좋아요라고 답했죠. 세 사람은 이상하게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같은 방향이 사랑의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 잘 버티는 사랑 말이에요. 다음 주 성재가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그는 자신의 차례에서 말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나는 오래 숨었어요. 배려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뒤에 숨어서 내 마음을 증명하려고 했죠. 그런데요, 그게 배려가 아니라 소유의 다른 형태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부탁하지 않은 도움을 줄 때는 상대가 거절해도 웃을 수 있을 때만 하려고 해요. 그 말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역은 조용히 모니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셋이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오래 미뤄둔 말을 한 가지씩 꺼냈습니다. 지역은 내가 은호를 도왔던 방식, 그 의도까지 미워하진 않았다라고 말했고 성재는 내가 고백한 밤,
사실 안도하기도 했다. 드디어 말이 시작됐다고 느꼈거든이라고 고백했으며 은호는 두 사람 덕분에 내가 나를 더 잘 알게 됐다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 자리는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고 판결 대신 약속을 하나씩 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은 사건이 결말을 향한 길목을 툭 열어주었습니다. 카페에서 밤산책 토크를 준비하던 은호가 손목을 조금 다친 거예요. 급히 병원에 다녀와 깁스를 하고 돌아왔는데 컵을 들기가 불편했죠. 그날만큼은 지혁과 성재가 동시에 카페에 나타났고 웃음이 먼저 터졌습니다. 둘이 동시에 오는 건 반칙 아닌가요? 은호가 웃자 성재가 손을 들었어요. 내가 설거지. 지혁이 이어받았습니다. 내가 계산대. 서로 말없이 자리를 나눠 맡았고 카페는 그날 내내 꽤 평온하게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은 사장님이 슈퍼스타가 다 됐네 하며 농담을 건넸고 누군가는 저 둘 드라마 같다고 속삭였어요. 저녁 무렵 카페 문이 닫힌 뒤 셋은 불을 낮추고 앉았습니다. 은호는 차분히 말했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덕분에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그 말의 다음 문장에 오랜 시간 묵혀둔 선택지가 드디어 펼쳐졌습니다. 나는요, 나를 더 용감하게 만드는 사람과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달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더 빛나게 걸어가도록 옆에서 걸음을 맞춰주는 사람과요. 지혁과 성재는 동시에 숨을 고르더니 각자 다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은 물었습니다. 그 옆자리에 내가 서도 괜찮을까요? 성재는 겹쳐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어요. 내가 이만큼 물러선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오늘은 내가 먼저 서도 좋겠다. 은호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둘 다 고마워요. 그리고 나는 오늘은 지혁에게 대답할게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 대신 함께 걸어보자고 말할게요. 그 고백이 끝났을 때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사람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고 공기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축하해. 두 사람. 그리고 덧붙였어요. 내가 뒤에서 밀어줄 건 여전할 거야. 다만 이제는 먼저 묻고 대답 듣고 그 다음에. 은호는 눈가가 젖었고 지혁은 그 눈빛을 또렷이 바라봤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겼다는 결론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가 남았는데요. 그 이해가 다음 장의 문을 크게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사랑이 시작됐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지혁과 은호가 함께 걷기 시작한 뒤에도 일상의 작은 균열들은 끊임없이 생겨났어요. 지혁이 일에 몰입하다 약속 시간을 놓치는 날이 있었고 은호가 방송 준비로 정신이 없어 연락이 늦어지는 날도 있었죠. 그런 날마다 두 사람은 억지로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서툴렀어요.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기대는 방법을 잘 몰랐네요. 이런 문장들이 두 사람의 대화창에 차곡차곡 쌓였고 그 쌓임이 사랑의 두께가 되었어요. 그런 사이 성재는 자신이 만든 점검표대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 연습은 언젠가 또 다른 사랑을 만나게 해줄지도 모르는 천천한 준비였어요. 결국 한 계절이 지나고 또 한 계절이 시작될 무렵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혁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관계 안에서 창의성을 유지하는 법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은호는 라디오의 시즌을 무사히 마무리하며 다음 시즌에는 손님들이 서로의 손님이 되는 방식을 고민했어요. 성재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역 전체로 확장시키며 공개와 신뢰를 본격 운영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철은 데모데이에서 했던 말대로 버티는 법의 다음 장을 여는 중이었고요. 함께 버티는 기술을 말끝마다 강조했는데 그 말은 어느새 세 사람의 작은 좌우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조용하고도 큰 결심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호가 제안했어요. 이번 겨울엔 우리 셋이서 고마움 전시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각자 누군가에게 쓰지 못했던 고마움을 적어 보내오면 카페 벽에 붙여두는 거예요. 이름 없이. 성재가 가장 먼저 박수쳤고 지혁이 이어서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나는 디자인을 맡을게요. 글자가 너무 울지 않게 따뜻하게 읽히도록. 셋의 계획은 빠르게 구체가 되었고 전시는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전시장 첫날
벽에는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멈춘 줄만 알았을 거예요.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고마움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 문장 앞에서 지혁과 은호가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조용히 웃었죠. 그날 밤 카페에 불을 끄고 나오는 길에 성재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행복하자. 서로 방식대로.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고 은호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서툴러도 괜찮자. 서툴러도 꾸준하면 언젠가는 괜찮아지더라고요. 셋은 길 위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고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누구의 연인인지, 누가 누구의 친구인지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더 또렷해졌는데요. 각자의 이름이 먼저 불리고 그 다음에 관계가 불렸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이들이 오랜 시간 선택해온 방식의 결론이자 다음 이야기를 부르는 첫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결국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진실의 크기만큼 자라더라고요. 지혁과 은호의 사랑은 고마움에서 시작해 책임으로 옮겨갔고요. 성재의 마음은 소유의 그림자를 벗고 배려의 몸을 찾았어요. 셋이 함께 배운 건 누군가를 이기려는 마음보다 오래가는 건 함께 버티자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약속은 느리고 대신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서둘러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았고 대신 오래가는 별빛처럼 천천히 번졌습니다. 밤이 길어도 길을 잃지 않게 서로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그리고 다음 해 겨울이 깊어질수록 카페의 벽에는 더 많은 고마움이 붙게 될 거고요. 어느 날 밤 이름 없는 종이 한 장이 새로 붙을 겁니다. 당신이 질투를 견디는 동안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혁과 은호는 잠깐 눈을 마주치고 성재는 멀찍이서 미소를 지을 거예요. 누구의 글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겠죠. 묻지 않아도 다 알 테니까요. 그렇게 한 장 한 장이 또 다른 장을 부르고 그 장들 사이로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이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자라날 겁니다. 누가 먼저 손을 놓을까 걱정하던 그 밤 이후로 정작 아무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음을 더 궁금하게 만들었는데요. 지혁은 선택의 답을 받은 뒤에도 들뜨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은호가 함께 걸어보자라고 말했을 때 지혁은 그 한 문장이 앞으로의 모든 날을 책임으로 바꾸는 신호라는 걸 알아챘거든요. 그래서 지혁은 다음 날 바로 큰 이벤트를 만들기보다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연락을 먼저 하고 약속을 잡을 때는 은호의 라디오 스케줄과 카페 일정부터 확인했고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사과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지혁에겐 쉽지 않은 훈련이었어요. 마음이 앞서 달리던 사람이 멈춰서 상대의 걸음을 맞춘다는 건 의지의 문제이기도 했고 오래된 생활 리듬을 고치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은호는 지혁의 그 변화가 무리한 과시가 아니라 천천한 연습처럼 보인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보여주려고 애쓰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살자는 말처럼 들린다라고 은호는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은호는 지혁에게 자신이 지켜야 하는 선들을 분명히 말했어요. 방송이 있는 날은 끝나고 바로 통화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카페 마감은 스태프와 나눠 하지만 어떤 날은 혼자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땐 오늘은 나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게요. 지혁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안심했습니다. 선이 있다는 건 그 선을 믿어도 된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저는요, 제 불안이 올라오는 날엔 미리 말할게요. 괜히 웃는 얼굴로 넘어가다가 엉뚱한 곳에서 터뜨리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환영이에요. 터지기 전에 말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은 시간 성재는 자신에게 생긴 빈자리를 잘 돌보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예 비워진 건 아니었는데요.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놓아두면 덜 무겁게 살 수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었습니다. 성재는 퇴근길에 카페 앞을 일부러 피해갈 때도 있었고 어떤 날엔 일부러 들러 짧게 인사만 하고 나올 때도 있었는데요. 기준은 단순했어요. 나의 방문이 누군가의 호흡을 쫓기게 만들면 돌아서자. 그런 기준을 붙여놓으니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물러선 날들 속에서 성재는 지혁과의 우정을 조금씩 회복할 여지를 봤는데요. 빚을 정리하듯 서로의 서운함을 한 단락씩 접어두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지, 내가 침묵할 때
나는 그 침묵이 나를 밀어낸다고만 생각했어 같은 문장들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갔습니다. 선언적인 화해가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말들이었고요. 첫 번째 작은 파도는 별것 아닌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라디오 녹음 전날 밤 지혁이 은호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오늘은 좀 마음이 소란하네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자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메시지를 듣던 은호는 몸을 돌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실내에 뜨거운 열기를 쓸고 지나가는데 그 바람처럼 단정한 답을 보내고 싶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잘하려고 너무 세게 쥐어짜면 금방 지치잖아요. 우리 오래 걸어가자고 한 거니까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그 답을 들은 지혁은 다시 숨이 고르게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같이 가면 된다는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둘째 주말, 셋은 우연히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카페에서 고마움 전시 준비를 도우려던 지혁이 일러스트 시안을 들고 왔고 성재가 후원 일정표를 업데이트해서 건넸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일을 나눠 맡고 있는 걸 보며 잠깐 멍해졌는데요. 이 관계가 여기까지 왔네 하는 생각이 고요하게 올라왔거든요. 지혁은 성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일정이면 지역신문 인터뷰는 다음 주 화요일쯤 들어오겠네요?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터뷰는 내가 나가면 좋겠다. 전시는 내 디자인색이 강하니까. 지혁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는데요. 그럼 인터뷰 자리에는 우리 셋 이름을 같이 올리자. 이 전시는 셋이 만든 거잖아요. 성재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은호는 그 대화가 마음속 오래된 매듭 하나를 스르륵 풀어버리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랑에도 우정에도 같은 온도를 부어주더라고요. 작은 균열은 늘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라디오 작가가 돌연 토픽을 바꾸자고 제안했는데요. 청취자 반응을 보니 연애 상담을 좀 더 비중 있게 하자는 의견이었어요. 은호는 개인의 삶을 무대 위에 과하게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험담을 풀어도 좋지만 구체적인 실명이나 관계의 세부 디테일은 피하자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날 방송에서 한 청취자가 보낸 사연이 의외의 파장을 낳았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누굴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도 닮아있는 문장이었고 보스 안 공기가 유난히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 했는데요. 은호는 준비한 대본 대신 자기 말로 답했습니다. 맞는 선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덜 상처나는 방법은 있겠죠. 누군가를 택할 때 다른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온전함을 잃지 않는 방식을 고르는 거예요. 그 선택 앞에서 솔직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게시판에는 고맙다는 말들이 붙었고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지혁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 나쁘지 않다라고 마음속으로 복귀했고 성재는 내가 진짜로 배워야 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 적어뒀어요. 세 번째 주의 평일 저녁 이상철에게서 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자. 둘은 식당 대신 집 근처 작은 분식집으로 갔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볶이를 앞에 두고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라디오 내가 챙겨 듣고 있다. 지혁은 놀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이상철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는데요. 내가 하는 말이 누구한테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젠 어른말 같다. 그 말이 칭찬인지 관찰인지 애매했지만 지혁은 좋았습니다. 배운 거예요. 옆에서.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서 배운 건 오래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상철이 은근하게 물었습니다. 은호랑은 괜찮지? 지혁은 네라고 짧게 답했는데요. 짧은 대답 속에 쉽진 않아도 같이 가는 중이라는 뜻이 자연스레 섞였죠. 이상철은 그 짧음을 이해했다는 듯 웃었습니다. 쉽지 않은 걸 피하지 않는 건 그 자체로 기특한 거다. 그날 밤 지혁은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도와 책임이 공존하는 기분이 묘하게 붙잡히더라고요. 전시 준비가 막바지로 접어들 즈음 카페에 붙일 문장들이 우편으로 하나둘 도착했는데요. 내가 나를 견디게 해준 당신에게 질투를 건너는 동안 고마움을 배웠다. 사소한 안부가 내 하루를 살렸다. 손글씨의 진동이 그대로 남아있어 읽는 사람의 손끝도 떨렸습니다.
은호는 문장들을 벽에 붙이며 속으로 각각의 발신자를 상상했어요. 어떤 문장은 어린 글씨로, 어떤 문장은 서툰 맞춤법으로, 어떤 문장은 아주 단정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은호는 그 종이 하나하나가 작은 다리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건너가는 다리요. 그 다리를 튼튼하게 만든 건 거창한 문장이 아니라 고맙다는 짧은 말이라는 걸 은호는 새삼 알겠더라고요. 전시 오픈 하루 전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벽면 일부에 습기가 차서 글씨가 번져버린 건데요. 글자가 흐릿해진 종이 앞에서 은호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이걸 다시 받아 붙여야 할까? 아니면 번진 그대로 붙여둘까? 지역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번진 대로 두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고마움을 말할 때 항상 또렷한 건 아니니까요. 떨리고 번지는 모양도 기록이라서요. 성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린 글씨가 오히려 진짜 같네. 은호는 둘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번진 종이 위에 조그맣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흐릿함도 감사의 한 모습이라고요. 그 문장이 붙는 순간 벽 전체가 조금 더 따뜻해 보였어요. 전시 오픈 날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쓴 문장을 찾아 손가락으로 살짝 짚어보고 갔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문장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거 내 얘기 같네라고 중얼거리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낚싯줄처럼 흔들렸고, 그 줄 끝마다 작은 미소가 달렸습니다. 지역과 은호는 번갈아 가며 손님들을 맞았고, 성재는 뒤쪽에서 인파 흐름을 정리했는데요. 세 사람은 서로를 부르지 않아도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을 만큼 호흡이 맞아 있었어요. 오후 늦게 노부부가 조용히 들어와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못 쓴 글인데 붙여주면 좋겠어.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고맙다는 말은 매번 새롭더라고요. 그 문장을 벽 한가운데에 붙이자 이상하게 전시의 중심이 또렷해졌습니다. 그 문장 앞에서 지역과 은호는 나란히 섰다가 서로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 전시장이 한산해졌을 때 첫 번째 진짜 대화가 찾아왔습니다. 은호가 말문을 열었어요. 지역 씨, 나는 당신이 느리게라는 단어를 꺼낼 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가끔은 당신이 너무 나에게 맞추려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땐 미안해져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의욕이 많을 때 나도 모르게 완벽한 애인 연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지가 않죠. 은호는 웃었습니다. 우리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만 합시다. 완벽 말고 꾸준. 지역은 손에 들고 있던 테이프를 내려놓으며 말했는데요. 좋아요. 꾸준은 제가 자신 있어요. 한번 잡으면 오래 가거든요. 그 대화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약속처럼 기둥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라디오에서 고마움 전시 특집을 진행했는데요. 청취자 전화 연결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고마움이 사랑이 되기 전에 떠나보낸 적이 있어요. 그게 잘한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잠깐의 정적 뒤에 은호가 대답했어요. 떠나보내는 것과 있는 건 다른데요. 떠나보낸 고마움이 어디론가 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이 되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잘못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은 그 방송을 차에서 듣다가 문득 라디오를 껐습니다. 차창 밖으로 넘어가는 가로수 그림자가 빠르게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마음속에서 불안과 평온이 동시에 일어나더라고요. 떠나보낸다는 말이 혹시 미래의 이별을 예고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근거 없는 상상도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송 끝났어요. 지금은 고마움을 떠나보내지 않고 곁에 둘래요. 지역은 그 한 줄에 다시 웃음이 났습니다. 근거 없는 상상은 근거 있는 말 한 줄 앞에서 금방 작아지더라고요. 시간은 계절의 등줄기를 따라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겨울이 문턱을 넘는 시기, 카페에는 따뜻한 향신료 냄새가 퍼졌고 전시는 겨울 편지라는 코너가 추가되었는데요. 방문객이 즉석에서 작은 카드에 짧은 편지를 적어 유리병에 넣는 방식이었어요. 유리병이 서서히 채워질수록 카운터 너머에서 일하던 은호의 표정도 더 고요해졌습니다. 지역은 그 병들 앞에 서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은 결국 말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보였거든요. 성재는 유리병을 정리하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사랑은 이런 병 하나쯤 내 방에 두고 시작해야겠다.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성재의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오래 들어줄 준비를 하겠다는 다짐 말이에요. 잔잔한 파도는 때로 조용히 높이를 키웁니다. 어느 날 밤 은호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난 뒤 깊은 한숨을 쉬었는데요. 결혼은 언제 하니 이 나이의 안정은 생각해보니 같은 말들이 늘 그러하듯 사랑을 시험대에 올려놓았기 때문이었어요. 은호는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오늘은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장 대답해주지 않아도 돼요. 다만 내가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인지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랑을 안정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해요. 불안이 없는 게 사랑이 아니라 불안을 같이 데리고 걸어가는 게 사랑이잖아요.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이라고 한 거군요. 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꾸준. 불안을 데리고 꾸준. 그날 밤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단어를 멀리 밀어내지도 당장 끌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단어에 매달리는 대신 단어를 둘러싼 마음들을 차분히 살폈고 그 살핌이 다음 날의 표정까지 바꿔놓더라고요. 성재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청년 한 명과 유난히 오래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청년이 저는 누가 고맙다고 하면 괜히 불편해져요. 갚아야 할 것 같아서요라고 말했거든요. 성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마움에는 갚음이 꼭 따라붙진 않더라고요. 대신 그 마음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두면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 덕에 덜 추워지죠. 그 말을 하면서 성재는 스스로도 덜 추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 자신에게도 돌아와 온기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날 밤 성재는 자기 방 책상 위에 작은 유리병을 올려두고 메모지를 한 장 적었습니다. 다음 사랑 앞에서는 숨지 않기. 메모지는 접혀서 서 있었고 방 안 공기는 오래된 불안 대신 새로운 결심의 냄새가 났습니다. 겨울 첫눈이 오던 날 카페는 유난히 조용했는데요. 손님들이 눈 구경을 하러 나간 탓인지 오후 내내 자리가 한산했어요. 그때 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혁 씨, 우리 오늘 쉬어요. 지혁이 놀라서 물었죠. 갑자기요? 은호가 웃었습니다. 네, 갑자기요. 눈 오는 날은 쉬어도 된대요, 내 마음이. 둘은 카페 문을 닫고 골목으로 나갔고 눈발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는요, 이런 게 좋아요. 계획에 없던 쉬기. 은호의 말에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나는요, 이런 걸 배우는 중이에요. 계획에 없던 기쁨. 둘의 발자국이 겹치다 흩어지고 다시 겹쳤습니다. 겹치는 순간엔 따뜻했고 흩어지는 순간엔 시원했는데요. 둘 다 필요한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은호가 말했다더라고요. 오늘 하루가 길게 남을 것 같아요. 지혁은 대답 대신 손등을 가볍게 맞댔고 그 맞댐은 오래도록 말보다 큰 문장처럼 남았습니다. 이상철은 그 무렵 멘토링 데모데이의 후속 강연을 준비하며 함께 버티기의 사례를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첫 줄에는 지혁과 은호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강연 말미에 이상철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버틸 수 있지만 혼자만 버티면 오래 못 간다. 옆에 선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는 일, 그게 함께 버티기의 기술이다. 강연장을 나서며 이상철은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잘하고 있다. 지혁은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웃었고 그 웃음이 그대로 목소리에 실려 은호에게 전해졌어요. 아버지가요, 우리 보고 잘하고 있대요. 은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진짜 잘하고 있는 걸로 해요. 겨울 전시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카드들이 유리병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느리게 걸어준 덕분에 나는 나를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은호는 그 카드를 살짝 쓸어내리며 말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요즘 배운 거예요.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서로를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기. 그 약속은 한 줄이었지만 넓고 깊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둘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절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어김없이 새로운 결을 드러내잖아요. 다음 계절의 결이 어떤 모양일지 몰라도 둘은 이미 알게 되었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대부분의 결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성재가 전시 마지막 날 밤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손님이 끊긴 시간, 세 사람은 벽 앞에 나란히 섰는데요. 성재가 말했습니다. 고마움으로 시작된 전시가 고마움으로 끝나는 게 참 좋다. 지혁이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요. 시작과 끝이 같은 단어면 가운데가 덜 흔들리더라고요. 은호는 둘을 바라보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시작과 끝이 고마움이면 사랑이든 우정이든 중간이 덜 아프더라고요. 그 말에 셋은 한동안 말을 잃었고 말 대신 조용한 숨만 오갔습니다. 그 숨이 겹쳐지는 소리 속에서 각자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은 몇 번 더 내렸고 카페는 조금 더 따뜻해졌고 라디오는 더 많은 이야기를 품었는데요. 지혁과 은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성재는 여전히 서툴렀어요. 그런데요, 셋은 예전과 다르게 서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툴다는 말이 멋쩍을 때도 있었지만 그 말 덕에 서로를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게 이 잔잔한 계절의 가장 큰 수확이었고 다음 장을 부르는 조용한 북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잔잔함의 끝에서 다음 파도가 오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알 수 있었어요. 파도가 와도 셋은 흩어지지 않겠다는 걸요. 서로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의 관계를 부르면 된다는 걸요. 그래서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괜히 든든해졌습니다. 드라마는 다음을 기약하면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